전 세계가 거부하지만 아직도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北京特事特办，不用排队，不用检车，直接一个护照一个小蓝本，登记，咣咣咣咣咣，走吧，拜拜。整个过程5分钟不到，太爽了！ 하지만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의 충격 고백에 베이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불과 한 달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은 문화가 없는 나라야. 대국을 베끼기만 할 뿐. 하지만 팔로워 2천만 명의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뱉은 이 말이 불과 48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에서 그녀가 자신있게 중국 여권을 보여주자 공항에서 5시간 동안 감금당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마법처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인인 게 부끄러웠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VIP 라운지. 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며 샴페인을 홀짝였습니다. 샤오이님 곧 탑승 시간입니다. 직원의 공손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더우인 팔로워 1800만 명, 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최고 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그게 바로 저 샤오이였습니다. 지금 라이브 켜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도 영광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순식간에 5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해요.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건 샤넬 가을 신상이고요. 이 가방은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여신님 너무 예뻐요. 유럽 정복 가자. 언니 따라서 샤넬 백 샀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라운지 직원들이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과일 플레이트, 퍼스트 클래스 전용 게이트, 그리고 제 옆에 쌓여있는 10개의 명품 가방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쇼핑 투어가 아니에요. 유럽 최고의 브랜드들과 콜라보 미팅도 있고 파리 패션위크 관련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에요. 물론 여러분께 보여드릴 특별한 콘텐츠도 가득 준비했고요. 게이트가 열리자 에어차이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샤오이님,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이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고 승무원들은 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대접은 이미 익숙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죠.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퍼스트 클래스예요. 좌석이 완전히 침대로 변하고 미슐랭 셰프가 만든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곧 있으면 이 비행기가 저를 파리로 데려다 줄 거예요. 유럽은 제 놀이터가 될 거고 저는 그곳에서도 여왕처럼 대접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중국의 샤오이니까요.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무엇보다 1800만 명의 여러분이 있잖아요. 댓글창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언니 최고. 중국의 자랑. 유럽 정복 화이팅. 이륙을 앞두고 라이브를 종료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라고요. 승무원님, 샴페인 한 잔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샤오이님. 페리에 주에 드릴까요? 돔 페리뇽 드릴까요? 돔 페리뇽으로 주세요. 황금빛 샴페인이 크리스털 잔에 따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돈, 명성, 영향력,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위챗 모멘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럽아, 내가 간다. 준비됐니?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샹젤리제 거리를 누비며 라이브를 켤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12시간 후 샤를드골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제가 상상했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에는 온통 파리에서의 화려한 일정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승객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봉주르라고 저는 인사했습니다. 심사관은 대답도 없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빨간색 중국 여권. 그는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컴퓨터 화면과 여권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죠? 라고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광이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도 있어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 저는 인플루언서예요. 패션 브랜드들과 미팅이. 그는 제 말을 끊고 동료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프랑스어로 뭔가를 주고받더니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옆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네? 왜요? 전 급한 일정이. 옆으로 가세요. 지금. 저는 당황해서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심사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파리는 처음이세요? 라고 심사관이 먼저 영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봉 보야주. 라고 프랑스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장 쿠. 끝이었습니다. 3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써 15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샤오이지?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 있어요? 네, 여기요. 은행 잔고 증명서는? 그것도 여기 있어요. 귀국 항공권은? 이것도 있어요. 근데 왜? 브랜드 미팅이라고 했죠? 초청장 있어요? 저는 이메일로 받은 초청장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디올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실제로 이 브랜드들이 당신을 초청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중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팔로워가 1800만. 중국에서 유명한 건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들이 반복됐어요.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돈은 충분한지, 진짜 돌아갈 건지. 창밖으로 다른 승객들이 자유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게 통과하더군요. 여권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색 여권을 든 사람들은 거의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왜 저만 이러는 거죠?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보안 절차예요. 중국 여권 소지자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째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3시간째 또 다른 직원이 와서 제 가방을 모두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명품 가방들이에요. 제 거예요. 영수증 있어요? 네, 다 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았어요. 4시간째 저는 지쳐서 의자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가족이 입국장을 통과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부모는 여유롭게 짐을 끌고 있었죠. 심사관이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통과해요. 5시간 만에 드디어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한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다음엔 더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중국 여권은 문제가 많아서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 기사는 이미 지쳐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팬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이브는 언제예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야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공항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말할 수 없었죠.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공항에서 5시간 동안 억류됐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지 중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파리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펠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의 불쾌한 경험을 잊어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샹젤리제에서 쇼핑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파리의 아침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10분 만에 100만 명이 접속했어요. 오늘은 루이비통 본점에 가볼 거예요. 그리고 디올, 샤넬도요. 호텔을 나서 샹젤리제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루이비통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주를 예약하셨나요? 라고 입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이요? 아니요, 그냥 쇼핑하러 왔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입장이 어려워요. 네? 하지만 제 뒤로 서양인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직원은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어요. 저 사람들은 예약했나요? 아, 단골 고객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들어갔으니까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저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잠시만요. 그는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속삭였어요. 30분 후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30분 후 다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핑계였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언제 끝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오후에.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신상품 보러 오셨어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브를 보던 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왜 못 들어가요? 인종차별 아니에요? 너무하네. 저는 카메라를 끄고 디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장 안에서의 대우는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만져보려고 하자 직원이 바로 다가왔어요. 만지지 마세요. 보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하세요. 다른 고객들은 자유롭게 제품을 들어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제가 어디로 가든 직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감시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비싸요.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가격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까 루이비통에서 봤던 한국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지니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선물 사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VIP 룸으로 오세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샤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도와드릴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었죠. 클래식 100 보고 싶어요. 재고가 없어요. 다른 색상은요?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진열대에는 분명히 제품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안내받은 자리는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레스토랑은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른 자리는 없나요? 모두 예약됐어요. 식사하는 내내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손님들은 창가 좋은 자리에 앉더군요. 예약 없이도요. 오후에 다시 명품 거리를 돌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시, 감시, 차별. 저녁 무렵 저는 지쳐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VIP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마치 도둑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팬들에게 보낼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 쇼핑했어요. 파리는 아름다워요. 억지로 짜낸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중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쇼핑하러 온 것뿐인데.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셋째 날,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문화적인 곳에서는 차별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때로 몰려오더니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라고 중국어로 외치며 가이드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또 중국인들이야. 정말 매너가 없어. 절에서 중국인들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 묶여서 욕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입장할 차례가 되었는데 보안 검색대에서 직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방 열어보세요. 네? 모든 가방을 다 열어서 보여주세요. 제 앞뒤로 통과한 사람들은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 받았는데 저는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줘야 했어요. 이건 뭐죠? 카메라예요. 저 인플루언서라서. 촬영 금지예요. 알고 있죠? 네, 알아요. 10분간의 검사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곧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모나리자 앞에 도착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진. 플래시 터트리는 소리가 연신 들렸습니다.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작품 보호줄을 넘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촬영 금지입니다. 스톱. 이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못 들은 척했어요. 괜찮아. 라고 중국어로 말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습니다. 과자 봉지, 물병, 심지어 껌까지. 다른 관람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저에게도 향했어요. 저도 중국인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작품을 감상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조각상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라고 직원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웃으며 계속 만졌어요. 사진 찍어줘. 이거 만지는 거.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규칙을 지켜야죠. 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너도 중국인이면서 왜 그래? 우리 때문에 중국인 전체가 욕먹어요. 에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돈 쓰러 온 거잖아.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도 중국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음식을 들고 가다가 흘리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자리를 여러 개 차지하고. 한 프랑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것 봐. 저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후에 선물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도 사건이 터졌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렸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이거 깨뜨렸잖아요. 직원이 불렀지만 그는 모른 척 나가버렸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일 이래요.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계속 강화해야 해요. 그때 한국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려고 하자 부모가 바로 제지했어요. 조용히 해야지. 여기는 박물관이야. 물건을 구경할 때도 조심스럽게 만졌고 계산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매너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똑똑히 봤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니.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인이 차별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어요. 여러분, 오늘 루브르에 갔었는데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리 동포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저는 박물관이 아름다웠다는 말만 하고 방송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 차별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중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 넷째 날 저녁, 저는 센 강변의 유명한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풀 부킹이에요. 내일은요? 내일도 예약이 꽉 찼네요. 그럼 언제 가능하죠? 다음 주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예약이 꽉 찬 걸까?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0분 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로 해드릴까요? 오늘 저녁 가능한가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요. 아, 한국. 좋아요. 8시에 자리 있어요. 성함이? 저는 당황했지만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김수진이요. 네, 김수진 씨. 8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날, 같은 시간. 단지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자리가 생겼어요. 저녁 8시 저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봉수아, 예약하신 분이세요? 라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김수진입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저를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센 강이 한눈에 보이는 낭만적인 자리였죠. 와인 추천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빨리 나왔고 중간중간 괜찮은지 물어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 받는 대우구나. 나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디저트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추천해주세요. 저희 시그니처 수플레가 있는데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아요. 한국 분들은 항상 여유가 있으셔서 좋아요.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옆 테이블을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고 음식도 늦게 나왔어요. 계산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파리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한국인들이 파리를 정말 사랑해주셔서 저희도 기뻐요. 또 오세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고요. 다음 날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가면서 직원이 물었을 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감시하던 그 매장에서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요. VIP 룸으로 안내받았고 신상품을 먼저 보여줬고 심지어 할인까지 제안했습니다. 한국 고객님들께는 특별 할인을 해드려요. 저는 황홀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받고 싶었던 대우였어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샤오이? 아니면 가짜 김수진?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한국인 행세를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한국 학생들은 예술을 정말 사랑하죠. 카페에서 한국인들은 커피 문화를 잘 아시더라고요. 부티크에서 한국 패션은 정말 앞서가요. 모든 곳에서 환대받았습니다. 차별은 사라졌고 무시는 없었고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호텔로 돌아올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커졌고 저는 가짜 정체성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와인바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니 주인이 한국 소주를 가져왔어요. 한국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같이 마셔요. 안에 소주잔을 들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날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샤오이로서는 받을 수 없는 존중과 환대를 가짜 김수진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인 김수진의 페르소나를 쓰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야 중국인 샤오이로 돌아왔죠.
그날은 에르메스 본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전 중국인으로서 갔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막혔던 곳이었죠. 봉주르 마담이라고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국 서울에서요.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 한국 고객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버킨백을 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그는 저를 2층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샴페인과 마카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고객님들은 저희 브랜드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특별히 모시고 있어요. 어떤 색상을 선호하시나요?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여러 개의 버킨백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고객들에게는 재고가 없다고 하는 그 가방들이었죠. 이건 이번 시즌 한정판이에요. 한국에는 아직 입고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요? 네, 한국 고객님들께만 특별히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저희 제품의 가치를 정말 잘 아시거든요. 저는 황홀한 기분으로 가방을 구경했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아니면 샴페인? 괜찮아요. 한국 분들은 항상 겸손하셔서 좋아요. 중국 고객들과는 정말 달라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중국 고객들이 어떤가요?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곤해요. 매너도 없고 시끄럽고 가끔은 물건을 훔치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죠.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한국인인 줄 아니까 계속 말했죠. 한 번은 중국 손님이 가방을 보더니 가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산 짝퉁이 더 좋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손님들은 특별 관리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 손님들은 달라요. 신뢰할 수 있고 품위가 있어요. 저는 가방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오후에 갤러리 라파에트 백화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제품을 보고 있는데 진짜 한국인을 만난 거예요. 어머, 한국분이세요? 갑작스러운 한국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네, 반가워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저는 민지예요. 저는 수진이에요. 어디 사세요? 전 강남에 사는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홍대 쪽에. 아, 홍대. 좋죠. 근데 발음이 좀 특이하시네요. 교포세요? 아, 네,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아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의심 없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여기 직원들 한국인한테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구나 싶고. 그녀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참, 이따가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아, 저는 약속이 있어서. 그럼 카톡이라도 교환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럼 또 만나면 인사해요. 여행 잘하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급하게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작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한국인인 척하느라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거짓말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매번 한국인이라고 할 때마다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고 중국인인 제 자신을 스스로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샤오위로는 받을 수 없는 대우를, 김수진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음 날 저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기차역에서 표를 사면서도 습관적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더 자연스러워진 자신이 무서웠어요. 베르사유에 도착해서 정원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수진 씨? 돌아보니 어제 백화점에서 만났던 민지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혼자 구경하고 계셨어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다닐래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민지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리 여행 어때요? 좋아요. 근데 가끔은 힘들죠? 인종차별도 있고. 네, 저도 처음엔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해요.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 정말 교포세요? 네? 아무리 봐도 뭔가 어색해요. 한국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한국인 아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저 중국인이에요.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거울들 속에서 초라한 제 모습이 무한히 반사되고 있었어요. 중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무시해서 차별해서.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여권 색깔만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저는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의 5시간 억류, 명품 매장에서의 차별, 레스토랑에서의 모욕.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법처럼. 민지가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샤오이예요. 샤오이 씨,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도 30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네? 제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인들도 유럽에서 무시당했다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시끄러운 동양인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일본인인 척했던 사람들도 많았대요. 샤오이 씨처럼.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했어요. 매너를 배웠고, 조용히 행동하는 법을 익혔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미지도 좋아졌고요. 어떻게요? 시간이 걸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했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저는 루브르에서 봤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중국도 변할 거예요. 샤오이 씨 같은 사람들이 깨닫고 바뀌면 언젠가는 중국 여권도 존중받을 거예요. 민지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샤오이 씨 한국인인 척하는 건 위험해요.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부정하게 돼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샤오이가 아닌 김수진으로 살면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다시 샤오이로 돌아가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황금빛 궁전이 석양에 물들었어요.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뭐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리고 그 운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궁전을 나오면서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샤오이 씨 힘내세요. 그리고 중국이 변하는데 샤오이 씨가 작은 시작이 되길 바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샤오이야. 중국인 샤오이.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없이 중국인 샤오이로서 가기로 했죠.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 예상대로 또 별실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덤덤했어요. 여행 목적은? 라고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얼마나 체류할 예정인가요? 3일입니다. 2시간의 대기 끝에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다음날 대형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만져봐. 진짜야. 사진 찍어. 빨리. 한 아주머니가 유리 케이스를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제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인류의 유산이에요.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그때 박물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또 중국인들이군.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한 직원이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자 직원이 놀랐어요. 당신도 중국인이에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설명할게요. 저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수천 년 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만지면 손상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래도 구경 왔는데, 구경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관광객이 만진다면 이 유물들이 남아있을까요? 몇몇이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중국인 전체가 욕먹어요.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창피했어요. 점심시간 박물관 카페에서 한국인 가족을 또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려 하자 부모가 즉시 제지했어요.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아이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옆 테이블의 중국인 가족은 달랐어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도 부모는 방치했죠. 직원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애가 좀 뛰면 어때?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저도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더 창피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중국인들도 피해를 봐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애들은 원래.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예요. 한국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가르치니까 지키잖아요. 제 말에 몇몇 중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타워브리지를 구경하다가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한 영국인 할아버지가 지나가며 혀를 찼어요. 중국인들은 정말 문명이 없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만 명이 순식간에 접속했어요. 유럽에 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왜 차별받는지, 왜 무시당하는지. 댓글창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돈이 많은 우리를 질투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때문이에요. 저는 목격한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고 규칙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발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돈을 쓰는데 너무 서양에 아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해외 가서 창피했어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한국도 30년 전엔 우리와 같았대요. 하지만 그들은 변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줄을 서고 조용히 하고 쓰레기를 줍고 작은 것부터요. 그날 방송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제품을 팔지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방송을 끝내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의 마지막 도시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명품도 진한 화장도 없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이예요. 순식간에 50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오늘은 고백할 게 있어요. 댓글창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이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화려한 모습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시간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인인 척했습니다. 댓글창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왜요? 거짓말이었어? 네, 거짓말했어요. 중국인이라고 하면 차별받아서 무시당해서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5시간 동안 억류당했어요. 명품 매장에서는 도둑 취급받았고 레스토랑에서는 화장실 옆자리에 앉혀졌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VIP 대접을 받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고 존중받았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창피해요. 그래도 이해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차별받는 이유를요.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루브르에서 봤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새치기하고 작품 만지고 쓰레기 버리는 걸. 대형 박물관에서도 봤어요. 소리 지르고 규칙 무시하고. 그게 우리예요? 일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무례한 거였어요.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학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배워야 해요. 한국도 30년 전에는 우리와 같았대요. 일본인인 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변했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한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걸 들켰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나라의 이미지도 바뀐다고. 화면에 눈물이 흐르는 제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우리 여권이 정말 가벼웠어요. 무게가 아니라 신뢰가요.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그 여권에 담겨 있었어요. 언니 울지 마요. 우리가 바꾸면 돼요. 나부터 시작할게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요. 1800만 명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저 물건 파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탑승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줄을 서고 조용히 말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카메라를 들어 공항을 비췄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공항에서도 중국인들만 시끄러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멀리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해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예전의 샤오이가 아니에요. 더 책임감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바꿔요. 중국인의 이미지를 함께해요. 응원해요. 우리가 바꾸자. 댓글창이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인 샤오이로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차별받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환대받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방송을 끝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2천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로마의 불빛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네, 물 주세요. 중국 분이시군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우리가 바꿀 거예요.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돌아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오이 언니 용기 있는 고백 감동했어요. 함께 바꿔요. 중국의 이미지. 정직한 인플루언서 샤오이.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백이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을 받다니. 언니, 저희도 해외 가서 조심할게요. 한 젊은 팬이 외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메시지가 수천 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샤오이 씨 민지예요. 방송 잘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응원합니다. 베르사유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민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바꿔요, 우리의 매너. 해외여행 에티켓을 알려주는 콘텐츠였어요. 첫 편은 줄 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줄을 서는 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어요. 두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기, 세 번째는 쓰레기 처리하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우리 아이에게도 가르칠게요. 한 달 후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샤오이님, 중국 관광청입니다. 문명 관광 캠페인 홍보대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국의 얼굴이에요. 해외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14억 중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양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 예의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어느 문화에서나 중요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샤오이 씨,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당신의 캠페인 덕분인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다큐멘터리 촬영차였어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목적이 뭐죠? 라고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요. 심사관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샤오이군요. 환영합니다. 도장 후. 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여권으로 이렇게 빨리 통과하다니. 샹젤리제의 명품 매장. 몇 달 전 제게 입장을 거부했던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혹시 작년에도 오셨나요? 네, 왔었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중국 손님들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하지만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변화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몇 달 만에 다시 파리에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2천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니까 세상의 시선도 바뀌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댓글창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요.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방송을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그 자리에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중국인 샤오이로서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권이 정말로 무거워지는 그날까지. 신뢰와 존중으로 무거워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중국 최고 인플루언서가 유럽에서 겪은 차별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결국 국가의 이미지까지 변화시킨 놀라운 여정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인식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